여러분, 수출 기업이 죽어간다는 이야기가 지금 현장에서는 나오고 있어요. 아니 실물 경제 좋다는데 무슨 수출 기업이 죽어가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이유는요, 수출 오더를 따도 수출 주문을 받아도 지금 수출할 길이 마땅치가 않아요. 배로 보내는 것도 어렵고 비행기로 보내는 것도 어렵고 심지어 기차로 보내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대기업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수출기업이 죽어가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아니 수출이 너무 잘 되는 것 아니냐. 뭐 백길도 막히고 하늘길도 막히고 육지길도 막혔다 하면 수출이 엄청 늘어나는 거는데 왜 우리 수출기업이 죽어가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바닷길이 막히고 하늘길이 막히고 철도길이 육상길이 점점 어려워지나? 이것은요 딱 하나입니다. 뭐냐고요? 중국이 이 춘제까지 수출 물량을 굉장히 많이 쉽게 말하면 해내겠다 이거예요. 해내겠다. 춘제가 이제 보통 우리하고 서울 구정하고 똑같잖아요. 그때까지 마구 수출 물량을 확대하겠다는 생각에 운임을 2배 심지어 3배씩 주면서 우리 물건을 실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제선사들이 한국은 건너뛰고 바로 중국으로 가는 거예요. 운임을 2배 3배 준다고 하니까 당연히 거기 가겠죠. 중국 입장에서야 제조 원가가 낮잖아요. 제품에 대한 제조 원가가 낮기 때문에 뭐 운임을 2배 수배 3배 준다고 하더라도 많이 싣고 가서 규모의 경제만 달성하면 된다는 식이거든요. 우리는 뭐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제조 원가가 높기 때문에 운임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만큼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에다가 전 세계적으로 말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크리스마스 시즌 여기를 앞두고 주문량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계속 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주문량이 늘지만 문제는요, 이 해운 업체들이 말입니다. 선봉량을 줄여놨습니다. 세계 물동량이 뭐 3% 빠졌다, 4% 빠졌다, 5% 빠졌다 이렇게 하니까 세계 국제적인 선사들이 전부 다 선봉량을 줄여놨어요. 선봉량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적재 용량을 말합니다. 이 적재 용량을 무조건 늘려놓을 수 없는 게 해운 선사들 입장에서는 빈배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적자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할 수가. 그래서 선봉량을 줄여놔서 그것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게 운송대란, 운임이 폭등하고 있어요. 운임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우리 수출기업 입장에서는요, 쉽게 말하면 이익이 굉장히 박합니다. 여기에 운임까지 올라가게 되면 중소기업의 어떤 수출한 제품들이 가격을 올려서 받지 않는 한, 가격을 올려서 받지 않는 한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는. 여기에다가 지금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강세잖아요. 과연 계속 버틸 수 있을까 수출기업이, 이런 두려움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백길은 이게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최고치예요. 최고치. 톤당 얼마입니까? 1938달러예요. 1938달러.
항공기는 킬로그램당 7.07달러입니다. 7.07달러. 이렇게 운임이 폭등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 폭등하는 운임을 버텨내고 이겨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이제 문제죠.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항공사건, 해운사건, 특히 항공사 같은 경우는요. 보시다시피 국적기 화물대가 지금 23대인데 24시간 일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24시간. 그 정도로 화물을 배로도 비행기로 실어 나르긴 하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는요. 야, 내 화물 안 실리면 어떡해? 안 실리는 게 근데 태반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비행기로 실어 나르던 게 반도체나 휴대폰 부품 이런 걸 많이 실어 나르거든요. 쉽게 말하면 가격이 비싼 거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실어 날랐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오죽했으면 마스크까지 여기다 실어 나르나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난리도 아니에요. 대한항공 화물기 있잖아요. 이게 월 평균 운행 시간이 419시간입니다. 월 평균 운행 시간이. 지난 1분기 대비하면요. 14.7%나 늘었고요. 아시아나항공은 17%나 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항공기를 풀 가동해도 지금 못 따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항공기를 풀 가동을 해도. 오죽했으면 LG화학 같은 경우는 배터리를 말입니다. 시베리아 철도로 실어 나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시베리아 철도로. 그만큼 지금 상황이 점점 심각해져 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요. 앞으로잖아요. 앞으로.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의 문제인데 쉽게 말하면 대안이 없습니다. 대안이 없어요. 해운회사들이 그동안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왔거든요. 물동량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바람에 우리나라의 해운회사들 옛날에 현대상선이라고 이야기했던 HMM이라든가 한진해운은 이미 없어졌죠. 거의요. 나머지 이제 해운회사들도 지금 어떻게 하든 돌리려고 하지만 겁이 나는 거죠. 또 물동량이 확 줄어들면 그때는 또 배를 처분하고 또 회사가 망하는 위기로 가고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무작정 이게 선봉량 쉽게 말하면 적재 용량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배를 계속 투입할 수가 없어요. 배를 투입하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지만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 하나 도입하는 게 얼마나 비쌉니까? 그러니까 비행기도 계속 도입해서 물건을 실어 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부도 특별한 대책이 없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수출이 확 늘어나서 안 그래도 우리나라 경제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0%니까 빨리 많이 수출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과연 정부의 대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럴 때 참 한진해운이 망한 게 참 아쉽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면 얼마나 지금 수출 운송의 대란 정도가 심각한지 여러분도 짐작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 노름으로 모든 걸 하다 보니까 표가 있는 곳에 자꾸 접근을 하잖아요. 표가 있는 곳에. 이 수출에는 표가 없어요. 기업들이야 다 기업들. 그러니 여기가 어떻게 된들 무슨 신경을 쓰랴 뭐 이런 생각이 저는 들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 모두의 것이에요. 때문에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쟁력은요. 수출 중심의 국가라는 겁니다. 이 수출을 주도적으로 하는 게 기업들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는 너무나 뻔한 이야기인데
해양수산부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뭔가 특단의 대책이 나올까요? 아니면 기업들 니네들 알아서 해라 하고 수수방관할까요? 참 답답합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